전한길 씨 꼭 무슨 지금 요즘 시즌이 그래서 그런지 그 무슨 미국 프로야구 이제 그 시즌 끝마치고 네. 동계훈련 마치고 이제 딱 이제 금이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어제 이제 12시 12분에 인천국제공항에 나타났는데 기자들이 가기는 했습니다만 그 모습을 보면서 혀를 차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참 저런 분을 취재를 해야 되냐 예.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예. 정치가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귀국하자마자 장동혁 대표하고 연관지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귀국하자마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과 절연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님이라고 했겠죠. 윤석열과 절연하면 지지를 철회하겠다. 지금 이제 계속 윤석열 절연한다, 중도로 간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이제 예. 또 한번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그렇죠. 저와 많은 당원들이 장동혁 대표를 버린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지라기보다는 비즈니스라는 성격이 좀 많이 강한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이 제작해서 개봉 앞둔 영화 장동혁이랑 국민의힘 의원이 같이 관람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입국하면서부터 라이브 방송을 켰거든요. 그 완전 영화 홍보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라이브 방송을 한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긴급 체포를 의식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들어온 게 경찰 수사 때문에 들어왔거든요. 그건 조금 이따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찰이 체포할까 싶어서 비행기에서 내릴 때부터 라이브 방송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다른 목적도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라이브 방송 켜면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후원금 쪽으로 금액들이 엄청나게 쌓입니다. 그렇죠. 예. 이 당이 뭐 저희가 뭐 국민의힘 걱정할 건 아닙니다만은 전한길은 뭐 영화 보라 그러고 윤하고 절연하면 안 된다 그러고 고성국은 윤석열 사진 걸어라 그러고 뭐 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 극우 대중운동이 상업주의와 결합된 형태지 않습니까? 예. 이걸 이제 비판을 하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아이고 저기 그 대한민국 보수 망해라라고 이제 즐거워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게 순환되는 것처럼 돕니다. 이게 또 우리 쪽으로 돕니다. 시작 지금 이 전한길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 과거에 우리 쪽에도 이런 비슷한 모습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뭐 민주당 계열에서는 극좌라든가 그 극단적인 진보적 성향을 내걸고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상업주의라든가 이 상업주의에 기반한 대중정치운동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하나의 정치 현상으로 자리 잡으면 저렇게 하면 성공하는구나라는 모델이 만들어지면 이게 또 민주당 쪽에도 수입이 돼가지고 똑같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보수 진보 뭐 어디든지 간에 이런 상업주의와 결합된 극단주의 운동은 다 좀 배격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 장동혁 대표의 의원총회에서의 발언도 뒤늦게 알려지는 것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계엄, 옹호, 내란 동조, 부정선거와 같은 윤어게인 세력에 동조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본인의 얘기입니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외연 확장의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2일날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알고 들어와서 분명하게 반대 메시지를 이렇게 던진 거죠. 근데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장동혁 대표가 실제로 이 의원총회에서의 위기감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하고 면회 가서 그러니까 윤석열 손을 잡으면서 둘이 5분 넘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건강 걱정하고 지지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수없이 했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좀 기억이 선명한데 본인이 이렇게 계엄옹호나 내란동조와 같은 그러니까 윤어게인 세력과 동조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말하자면 장동혁 대표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장동혁 대표 말과 행동이 다르고 예.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르고 예. 그리고 오로지 그 사실은 이게 장동혁 대표는 극우라든지 또는 그 이데올로기 같은 것과 상관없이 그때 자신의 이제 안위와 그 대표직 유지 뭐 이런 게 최고로 그걸로 인해서 모든 수단을 끌어다 쓰는 그런 걸로만 보여요. 뭐 정치적 이익에 따라서 늘 색깔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죠. 예를 들자면 최강욱 전 의원이 민주당 쪽에도 기웃거렸다. 만약 그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최강욱 의원을 뭐 고소하든지 했어야 되죠. 뭐 그런 행위도 안 하잖아요. 그런 적이 있다라는 뭐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출세를 위해서 진보든 보수든 좌든 우든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정치적 기회주의가 이 사람의 본성이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 소식 한번 보죠. 이게 모처럼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내란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어제 구금됐어요. 네. 감치된 거죠? 예, 감치된 겁니다. 그 법무부가 어제 밝혔는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 재판이었습니다. 재판장은 한성진 부장판사였는데요. 어제 김용현 전 장관 위계 공무집행방해 사건 재판이 있었고요. 이 재판이 끝나고 재판장, 그러니까 판사 한 명이 더 등장합니다. 등장한 판사는 이진관 부장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해요. 이진관 부장판사가 실제로 재판이 끝난 다음에 법원 경위들을 대동하고 법정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하상 변호사에게 감치 결정문 내부이고 명령을 집행하도록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은 그럼 오늘 감치된다는 걸 모르고 몰랐던 했을까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오늘 어젯밤에 올라온 진규계 변호사들이라는 그 본인의 출연한 유튜브라든가 그 유튜브를 보면은요 굉장히 당황한 목소리들이 계속 나옵니다. 아주 이하상 변호사의 감치 결정에 대해서 위헌이다, 이건 뭐 인권 유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리되지 않은 메시지들로 아주 거칠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다른 변호사들이 네, 다른 변호사들이요. 그 이하상 변호사의 입장은 이 메시지가 정리돼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걸로 봤을 때, 만약에 본인이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미리 이 메시지를 준비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또 이 말씀 드리게 됩니다만 이것도 비즈니스 측면이 있어가지고 이하상 변호사가 재판에서 소란을 피운 직후에는 항상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본인이 무용담처럼 늘어났거든요. 그렇죠. 그런 무용담을 이야기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하는데 그러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땐 본인이 전혀 짐작하지 못했던 상황이 아닐까. 그리고 변호사 한 명 또 남았잖아요. 예. 권우현 변호사. 그분도 감치돼야 되잖아요. 예, 권 변호사가 어제 또 그러니까 재판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권 변호사도 아마도 이것을 짐작을 해서 안 나온 것이다, 그렇게 보일 수는 없는 게 어제 오늘 안 나와도 되는 날 네, 아니었나요? 예, 그렇기도 했고 유튜브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약간 자제하는 것 아니냐라고도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이제 비는 피해가는 그런 모양새로도 좀 보이죠. 네. 근데 이건 뭐 어차피 감치를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감치한다고까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예. 안 하면 더 이상하죠.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그러니까 이거를 소개를 드리진 않았는데 사실 감치를 하고도 남음이 좀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냐면 그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 중형 선고받은 날, 그 다음 날입니다. 이하상 변호사가 이 판결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이코패스가 칼을 들고 아무나 찌르는 느낌이다. 뭐 이렇게 그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목은 자유민주주의 흉기가 된 판사들 그래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라이브 방송이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이진관 부장판사가 내놓은 판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이미 지난달에 직접적으로 공격을 했고, 단순히 법적 모독을 넘어서 판사에 대한 인격 모독 수준으로. 이분들은 의뢰인을 이득을 위해서 이렇게 변호 활동을 한다기보다는 이 법정이라는 것을 하나의 무대로 삼고 자신의 비즈니스를 하는 쪽이기 때문에 의뢰인과 상관없이 없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사실은 이건 재판정에서 이걸 법정을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재를 하고 감치를 한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말씀드려서 네 편 내 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한덕수는 어차피 우리 편 아니었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야기까지도 전달을 드리는 게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판사들을 향해서 이재명과 사탄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도 해서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이게 기독교 그쪽에 이제 또 연결돼 있죠. 예, 사육당한 아이들 뭐 이런 표현도 쓰고요. 그래서 감치돼 있을 때는 영치금이 들어올 수 있나요? 안 되죠? 예, 감치돼 있을 때는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어쨌거나 15일 뒤에 나와서 제가 15일 뒤에 만약에 브리핑으로 이 소식을 전해드린다면 아마도 유튜브가 대박이 그렇죠. 났다. 본인은 또 그렇게 유튜브에서 또 이제 돌아온 뭐 해서 또 이렇게 쭉 얘기를 하겠죠. 예. 저 이분 분들 보면은 극우라는 표현도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극우도 어쨌든 이념이거든요. 근데 과연 이 사람들이 오른쪽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지킬 것이 있는가? 우리가 이제 보통 우파라고 이야기할 때 뭐 민족주의, 법치주의 이런 거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실제로 상업주의 외에는 읽어낼 수 있는 어떤 키워드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뭐 이렇게 감치와 관련돼서 입장을 내는 것도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어제 이해상 변호사 구금된 것과 관련돼서 입장을 좀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극단적 언행을 일삼으며 우리 사법질서의 권위를 조롱하는 일이 없도록 단호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예.